폴란드 항구에 무장한 짐승들 또 배송이 왔습니다. 주말에도 최신 군사 장비를 배송합니다. 오늘 밤 또 다른 수송선이 그단스크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K9 자주포 12문을 실었습니다. 더 가치 있는 배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K2 전차 5대와 K9 자주포 12문이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세계 최강이라 자랑하는 한국산 무기에 빠른 낫기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격화되고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이 전면전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한국산 무기의 도착은 폴란드인들에게 커다란 안도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착 뉴스에 폴란드 네티즌들은 우리는 군사 강국입니다. 브라보 브라보. 즉시 우크라이나로 보내면 그곳에서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전 국방부 장관 부하슈차크에게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다음 K2 전차에 대한 계약을 완료한 것 같다. 브라보 라고 기뻐했습니다. K9 자주포는 2022년 23문, 2023년 42문에 이어 올해 6월 6문을 납품하고 이번에 12문까지 총 60문이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말 그대로 총알 배송이었습니다. 6월달에 6문을 인도하고 2달이 지나서 12문을 만들어 인도했다는 것인데 한 달에 K9 자주포 6문을 생산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속도라고 했습니다.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유럽에서는 한 대를 생산해 줄까 말까 한 시간이었지만 한국은 무려 2달 만에 12대를 만들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한국이 K9 자주포 6문을 전달하자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서는 한국은 이제 서방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해외 네티즌들은 K9 자주포는 자유세계의 긴 오른팔입니다. 지난 10년간 주요 포병 판매는 K9 자주포나 K9 자주포 파생형이 아닌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젠장, 한국 군사 항공우주 및 기술 산업에 대해서만 들었지 그들이 포병도 만든다는 건 전혀 몰랐어. 정말 멋지네요. 당신 옆에 미친 유이씨 살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국이 우리 편이어서 다행이야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외 네티즌은 이번엔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도착했다는 것보다 저는 한국이 1년에 생산하는 20만 발의 탄약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한국 미디어는 연간 약 150만 발을 생산하고 약 1300만 발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축된 포탄이 1300만 개 뿐이라고요? 그보다 훨씬 많다고 들었어요. 글쎄요, 저는 K9이 발사하는 155mm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잠재적으로 수억 개의 포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간단한 계산, 대한민국은 약 4100개의 155mm포를 운영 중이며 미국과의 교류 및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은 미국이 도착하기 전까지 3에서 6개월 동안 북한에 맞서 100만 명의 군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방어를 위해 하루에 총 30만 발을 발사한다고 추정하므로 미국이 도착하기 180일 전에 약 2200만 발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한국 미디어는 약 1300만 발을 보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억 개의 포탄 아니요, 하지만 최대 5천만 개는 가능할걸요? 이들이 한국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전차나 자주포의 생산력도 최고지만 포탄의 생산력이었습니다. 최근 한 폴란드 매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폴란드에 대한 포탄 공급을 차단했다고 보도했는데 현재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포탄을 구매하고 있으며 폴란드에 포탄 생산 공장이 건설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국 무기 도착과 포탄까지 수입한다는 소식에 한 폴란드 네티즌은 한국과 함께라면 서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에 자체 변형을 생산한다면 우리 공장은 한반도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을 위한 장비를 생산할 수 있고 같은 유사한 사례에서 푸틴이 완전히 망쳐도 한국은 폴란드를 위한 장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가 지난해 정권이 교체되면서 지난 정권이 계약한 한국 무기 수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비상이 걸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정세가 점점 심각해지자 새로 들어선 정권도 한국산 무기 도입을 계획대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새 정권은 한국 무기를 도입 시 차관을 이용하는데 더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한국산 무기 도입에 대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폴란드 한 여론조사 기관이 폴란드 군대가 폴란드 영토에 대한 공격 가능성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할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니오가 55.4%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가 22.5%, 의견이 없다가 22.1%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여론에 새로 들어선 폴란드 정권은 강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은 폴란드가 무기를 대거 도입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 정권이 계획한
한국산 무기 도입 계획이 다 이루어져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K9 전투포와 K2 전차의 도입 사실을 폴란드 국방부 장관을 대행하는 파베우 베이다 국방차관이 빠르게 알리자 많은 폴란드인들은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파베우 베이다 국방차관은 전 국방부 장관 마리우시 부하슈차크를 비판하면서 한국산 무기 도입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말에 한국산 최첨단 무기가 왔고 앞으로 더 올 것이라는 트윗에 폴란드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것을 산 것은 당신이 아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장관님,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빌어먹을 유산자가 되면 어떤 기분이신가요? 당신은 부하슈차크의 발 뒤꿈치에도 닿지 않는다. 부하슈차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마라. 우리는 전임자들로부터 상속된 구매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구매도 기다리고 있다. 현재 계획을 고수하고 아무것도 바꾸지 마라. 그러면 결국 우리는 현대적이고 거대한 군대를 갖게 될 것이다. 포즈난의 탱크 공장은 언제 건설되나요? 여기 SNS상에서 파베우 베이다 차관과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는 부하슈차크 전 국방부 장관은 우리 안전을 위해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모두 계약할 수 있어서 좋았다. 덕분에 오늘 이 장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쓰며 이 정부에는 두 개의 왼손이 있습니다. 협상을 할 수도 없고 새로운 무기에 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도 없습니다. 신형 K2는 이미 우리를 떠났고 다음 K9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하슈차크 전 국방부 장관은 이런 식으로 현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매체는 한국과 협력하여 현대식 K2 전차를 생산하려는 계획이 심각한 장애물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K2 전차 180대에 대한 실행 계약은 9월 첫째 주 KH에서 열리는 국제방산 산업 전시회에서 체결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한국 제조업체인 현대로템과의 계약은 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체는 올 연말이 되어서야 체결될 것 같다고 전망했는데 폴란드인들은 빨리 전 정부가 계획했던 한국산 무기 도입을 예정대로 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지금 루마니아에게도 K9 자주포에 이어 K2 전차 수출까지 하려 하고 있는데 폴란드가 머뭇거리는 사이 루마니아에 먼저 공장이 지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지금 극강의 가성비에 기술 이전, 현지 공산 생산까지 보장해주는 K2 전차, K9 전차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올 상반기 공장 가동률은 107.5%로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 90.0%로 생산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미정 현대로템 책임 매니저는 납기 일정이 빠듯해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며 현대로템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차 양산 체계를 갖춘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